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도 집 가서 마라탕 다 드시고 하긴 하더라고요. 얘는 보수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피해야 되긴 해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돈이 아깝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긴 하거든요. 근데 다 하시죠.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사실 저 안 내키고 바로 여기 깨맸던 게 터져버렸어요. 음압이 걸리면서 여기 터져버린 거거든요. 원장님 피부과에서 시술받고 나면 주의사항을 같이 안내해 주시잖아요. 네, 피부과 시술 후에 저희가 주의사항을 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각각의 좀 이유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피부과 시술도 수술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주의사항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전달하는 편입니다. 근데 약간 제가 비의료인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 왜 이렇게 아쉽긴 하거든요. 진짜 위험성이 높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만에 하나 진짜 조그만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도 궁금했어요. 시술별로 좀 다를 수 있긴 있는데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만에 하나 가능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더 커요. 의료인 입장에서는 좀 염증 생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꼭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일단 공통상으로 말씀해주신 술이랑 탕목욕은 왜 하면 안 돼요? 피부과 시술이 뭐 대부분 레이저 아니면은 우리 주사 시술이긴 한데 이런 행위 자체가 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건 좀 의학적인 입장인데 염증에선 제일 좀 위험한 게 2차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고 한 부분이 바로 좀 열이거든요. 염증이 날 수 있는 부분에 열이 가해지면은 뭐 혈관이 확장된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더욱더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2차 감염이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이랑 탕목욕 이런 건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2차 감염이랑 열이면은 네. 술보다 탕목욕이 더 위험할 것처럼 일단 들리긴 하는데요. 근데 술은 아무래도 탕목욕과 좀 다르거든요. 어쨌든 술은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내 몸 자체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는 술의 뭐 우선순위 이런 걸 따지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둘 다 매우 위험하고 특히나 아까 근데 말씀한 흡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흡연 부분도 염증 유발할 수 있어가지고 어쨌든 술, 탕목욕, 흡연 이런 거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안 되는 거 얘기해봤으니까 다른 것도 주의하고 뭐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시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소해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먹는 것이든지 아니면 약을 복용한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영양제나 아니면은 아스피린, 오메가, 비타민 K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치과 가서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발치하기 전에 뭐 아스피린 일주일간 끊었냐? 아니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출혈이 과다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건 피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과 시술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긴 없지만서도 출혈이 많을 경우는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술 안에 좀 불편감이 있거나 멍이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미용학적인 측면이긴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위험도가 높은 시술은 필러나 보톡스, 윤곽주사, 실리프팅 같이 뭔가 피부를 구멍을 내거나 아니면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 그런 시술들이긴 합니다. 이거 오메가3 이런 거는 필러 맞으면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투머치긴 해요. 사실은 오메가3가 어쨌든 다들 피를 묽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혈관, 심장마비, 그러니까 심근경색 위험도가 높은 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필러 하기 전에 그걸 끊으라고 하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스피린 같은 것도 사실은 심근경색 때문에 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뇌졸중이 생길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 보톡스나 필러 또는 실리프팅 전에 이거 끊고 오세요라고 하는 피부과는 단 한 곳도 없긴 없거든요. 출혈이 그 정도까지 일어나면은 그건 시술이 아니라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의사항 중에 안내 드리는 것 중에서 뭐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같은 의미긴 해요. 뭐 이렇게 자극적인 양념이나 열기가 있는 것들은 입술 또는 얼굴 혈관을 자극해서 뭐 붓기가 생긴다던가 아니면은 염증이 잘 발생한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이 시술 중에서는 좀 입술 필러나 아니면 얼굴 전체적으로 하는 레이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못 먹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려도 집 가서 마라탕 다 드시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드셔도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먹어서 큰일이 났어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극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화장품 같은 거 있거든요. 요즘 올리브영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리들샷 제일 위험하고 일단 그 다음에 레티놀이나 아니면 비타민C 아하, 바하 성분 들어가 있는 것들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게 각질을 녹여주고 피부를 얇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관련된 시술로는 우리 프락셀이나 그 다음에 피코토닝 또는 스케일링이나 알라딘 필링 같이 과도하게 필링 해주는 이런 시술들을 받았을 때는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명확하긴 합니다. 예민해진 피부에 각질을 연화시키는 성분들이 이런 자극감을 더하여 재생을 저하시키고 또 안 좋으면 색소 침착을 유발하거나 뭐 피부 염이 생기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과하게 표 자국이 되는 게 어쨌든 문제인 거죠? 그쵸. 근데 이 바르는 것 말씀드린 거는 얘는 보수적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피해야 되긴 해요. 아 반드시? 얘는 반드시 피해야 되긴 합니다. 특히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그걸 조심하긴 하세요. 어느 정도 피부가 아무래도 자극받은 걸 본인이 자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건 다들 피하긴 합니다. 그리고 좀 방금 거랑 좀 반대되는 성향인데 가끔 우리 시술을 받다 보면은 뭐 얼음 찜질이나 그 다음에 쿨링이나 마스크팩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왜냐면은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얼굴에 열이 자극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시술들이 있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몇 개 있는데 뭐 울세라나 아니면 열 자극 기반 리프팅 또는 인모드나 뭐 텐서마, 써마지 같은 것들 이런 리프팅 관련된 시술은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프팅 관련된 것들이 보통 콜라겐의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이긴 하거든요. 아니면 또 타이트닝을 해주고 그러니까 열 응고점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시술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리프팅을 받으면 아프고 뭐 뜨겁고 따갑고 이런 게 그런 이유인데 이걸 오히려 집에 가서 뭐 쿨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까지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다면은 이런 쿨링과 관련된 거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돈이 아깝습니다. 약간 이런 의미긴 하거든요. 약간 열감이 돌면서 효과가 올라오게끔 둬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부러 이걸 한 다음에는 오히려 약간 미지근한 물을 드시거나 따뜻한 물 드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순환될 때 따뜻하게 순환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더 열이 오래 유지되게 막 하는 거는?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기계로 진피층에 열을 전달하는 거랑 내가 뭐 뛴다든지 사우나 간다든지 해서 열을 증폭시키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전혀? 그러면 러닝하는 사람들 얼굴 피부가 다 탱탱하고 타이트닝 되고 리프팅 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다음은 좀 여성분들 관련된 건데 뭐 메이크업을 하는 퍼프 또는 브러쉬를 재사용하거나 이런 부분 화장과 관련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시술이 뭐 스킨 부스터류 예를 들면 리쥬란이나 주베룩이나 뭐 엑소점 또는 뭐 여드름 압출과 관련된 것들은 좀 주의를 요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시술들이 바늘 자국이 좀 생기고 미세 구멍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세균을 침투하거나 아니면은 재사용하는 그런 브러쉬들로 인해서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좋으면 모낭염 생기거나 아니면은 고름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한을 두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얼마나 있다가 하면 좀 모낭염의 위험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구멍이 막힌 후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말해도 웬만하면 그냥 한 오늘 하루 정도는 뭐 하지 말아주세요 보통 말씀드린 편이에요. 근데 염증 주사 같은 거 뭐 한 두세 개 정도 할 경우에는 그냥 보통 6시간 후에 화장하세요 이렇게도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그럼 하루 정도만 쉬어주면 안전한 편이네요. 근데 그럼 충분하게 안전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좀 생활 습관과 관련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빨대를 사용하거나 입을 세게 다물기, 헬스를 하거나 오징어 다리 뜯기 같은 거를 금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시술은 보통 입술 필러 아니면은 턱보톡스나 침샘 보톡스 이런 쪽이긴 한데요. 빨대를 빨 때 입술 주변 근육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은 좀 필러가 이동하거나 변형이 될 우려가 있긴 있거든요. 물론 몰딩으로 다 교정이 되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턱보톡스를 맞은 상태에서 저작근이 과하게 수축시키면 효과가 떨어지고 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다른 생활 습관으로는 안경, 모자,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눌려지는 행위 이런 걸 좀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술로는 요거는 코필러나 뭐 콧대 보톡스 아니면 이마 필러 이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자리 잡기 전에 안경을 쓰면 콧대 필러가 양옆으로 좀 꺼지는 경우가 있고 푹 파여서 좀 자국이 남을 수 있고 특히나 이마 필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마 전반적으로 좀 필러를 골고루 깔아놨는데 꽉 끼는 모자 쓰면 그 부분이 좀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지나면 얘는 완전히 모자나 이런 거에 변형이 없게끔?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저희는 말씀드려요. 네. 안경 쓰시는 분들은 힘드시겠는데요? 안경 정도는 막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긴 해요. 그러니까 모자는 진짜 하지 마세요고 안경은 사실은 생활 불편감이고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괜찮긴 합니다. 그 정도는. 그리고 담배 또는 전자담배 위험 시술은 사실 모든 시술이 다 그렇긴 해요. 얘는 피부 레이저 시술이든 그 다음에 뭐 상처가 나는 레이저 또는 실리프팅 이런 부분인데 이유는 우리 담배에 있는 니코틴이 좀 혈관을 수축시키거든요. 시술 부위 염증을 유발시키고 내 재생을 좀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낫는 경우가 있고 염증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흡연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비흡연자지만 흡연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비흡연자가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원래 흡연은 가이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걸로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다 하시죠.
하셔야 해요. 왜냐면 시술 끝나고 나가서 제가 보면은 담배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염증 날 확률이 좀 적긴 하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좋긴 합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 그쵸. 얘가 아까 초반에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의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술 먹거나 담배 핀다고 큰일이 생기는 경우는 잘 없긴 하다. 술은 확실히 좀 피하는 게 좋긴 하고, 흡연은 어쨌든 뭔가 염증을 확실하게 유발하지는 않긴 하거든요. 근데 성분 자체가 워낙 해로운 거기 때문에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끝으로 원장님도 시술 받으시면 환자분한테 안내해 주시는 사항 다 지키시는지 약간 이건 그렇게 사실 크게 위험하진 않지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 저 안 지키고, 제가 한 20대 초반, 중반 때 사랑니 발치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나오자마자 제가 커피 한 잔 빨았거든요. 그냥 처음 빠는 순간 바로 여기 꿰맸던 게 터져버렸어요. 음압이 걸리면서 여기가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피부과 시술보다 더 센 거잖아요, 발치는. 사실 그쵸. 왜냐면은 치과 하기 전에는 아스피린도 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혈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설마 하긴 했어요. 사실은 알긴 알고 있는데 그냥 살살 빨면 괜찮지라고 정말 일반적으로 많은 흡입량이 아니라 되게 살살 했는데도 바로 팍 터져버리긴 했어요. 다시 들어와서 꿰맸어요? 네. 근데 이런 경우 되게 흔할 거예요. 아마 제가 치과 진료는 본 적 없지만 엄청나게 흔하긴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과 시술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긴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주의사항들은 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요. 어렵게 시간 내고 비용 투자해서 받은 시술인데 이런 작은 생활 습관 하나 때문에 효과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아드리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 사실은 이거를 말하지 않았는데 하셨으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왜 이런 거 미리 말 안 했냐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서 안내사항 할 때는 자잘한 것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예쁘게 관리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